굉장히 골고루 많이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마치 건강에 좋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사람의 소화 요소는 너무 복잡하게 들어오면 다 소화가 안 됩니다. 식사 방법 중에 저는 가장 첫 번째로 가열 조리된 음식을 너무 주식으로 많이 먹는다입니다. 물론 가공식품도 나쁜데요. 우리가 한식하면 좀 좋은 음식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한식도 음식 구성에 따라서 좀 좋지 않은 식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구찜 같은 거 양념 좀 진한 것을 흰 밥과 많이 드신다면 일단 양념이 많기 때문에 밥도 많이 먹게 돼요. 좀 과식하기가 쉬워지게 되죠. 그리고 뭐 10첩 반상, 20첩 반상, 우리 임금님 밥상이라고 하는 이런 밥상들도 굉장히 골고루 많이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마치 건강에 좋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사람의 소화 요소는 너무 복잡하게 들어오면 다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소와 독소, 변질, 부패가 많이 생겨서 독소가 많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한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너무 복잡하게 가열 조리된 음식을 많이 먹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 또 부족한 영양소가 생깁니다. 바로 그 영양소가 살아있는 음식에만 들어있는 바로 효소라는 성분입니다. 효소는 뭐 제품으로 이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품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몸에서도 이렇게 숨쉬고 눈을 뜨고 있고 심장이 막 뛰고 있고 혈액순환이 되고 있고 신장은 계속 소변을 여과하잖아요. 이런 모든 기능들이 바로 효소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체에도 10,000가지가 넘는 효소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가 아밀라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아밀라제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효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에게도 10,000가지 이상의 효소가 있는데요. 과일이나 채소나 어떤 날것 상태에 살아있는 음식들에는 바로 이 효소가 있습니다. 근데 효소는 42도가 넘어가면 효소의 활성이 깨져서 효소가 사라지는 음식이 돼버려요. 근데 가열, 조리, 튀김, 볶음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효소 활성이 다 사라지게 되겠죠. 효소를 먹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열, 조리된 음식만 먹으면 도대체 뭐가 나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몸에 이렇게 효소가 많이 필요한데 일단 내 몸이 효소를 만들어내긴 합니다만 효소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효소 부족이 되고 효소 부족의 결과 생명의 반응들이 인체의 다른 여러 반응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침도 잘 안 나오는 그런 환자분이 계시잖아요. 또 소화액이 없어서 위액이 잘 안 만들어져서 소화 못 시키는 분들이 계시죠. 단편적으로 소화 효소만 안 나와도 침만 안 나와도 우리는 몸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런 식으로 익힌 음식만 먹으면 효소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몸의 곳곳에 사용할 수 있는 혈액순환이나 면역세포들이나 뇌 건강이나 여기에 많이 사용해야 되는 효소들이 결과적으로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열 조리된 음식은 결국 인체의 효소 부족의 결과를 가져오고 다양한 생체 기능이 떨어지고 질병이 쉽게 생길 수 있는 몸이 됩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좀 최소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저는 꼭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 끼는 좀 가열 조리된 일반 한식을 드셔도 되는데 살아있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 과일류, 채소, 견과류 이렇게 살아있는 음식을 좀 꼭 드셔서 효소를 좀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현대인들이 또 많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요즘 조리법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리가 잘못되면 이제 당 독소라는 것이 많이 증가하고 활성산소도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젊은 분들은 치킨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고기를 어떤 밀가루 튀김옷을 입혀서 튀겼을 때 그리고 또 삼겹살 같은 거 구운 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고기를 구워서 먹을 때 훨씬 당 독소가 많이 증가합니다. 특히 치킨의 경우에는 튀겼잖아요. 우리가 가게에서 쓰는 그런 업소용 기름들이 아주 순도 높은 올리브유 같은 생들기름 이런 기름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좀 업소용 그런 기름으로 튀기다 보면 몸에는 과산화지질과 그리고 오메가6 지방산이 늘어나서 염증이 많은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리법의 문제로 인해서 당독소, 또 과산화지질,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또 활성산소가 많이 증가하는 몸으로 바뀝니다. 활성산소는 DNA부터 세포 수준, 혈관 수준, 우리 온몸에 있는 조직들을 공격하는 몸에서 만들어지는 대사 찌꺼기입니다. 많이 과식하고 과음하고
다양한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활성산소는 늘어나게 되죠. 따라서 이 조리법의 문제, 또 음식 선택의 문제로 인해서 독소가 증가하는 몸이 돼버린 것,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많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기 하면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으로는 단백질을 이야기합니다. 단백질은 동물성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식물성에도 있습니다. 우유도 단백질의 공급원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우유보다도 2배 더 흡수율이 좋은 단백질이 바로 버섯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또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하는 콩도 좋은 식물성 단백질의 공급원이 되죠. 이 단백질은 콩류나 두부 같은 거 드시고, 또 버섯 드시고, 또 녹광색 채소에도 단백질이 있고, 과일에도 1%, 2% 정도가 단백질이 있습니다. 또 김이나 미역, 해조류에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의 공급원이 꼭 고기만 먹어야 된다는 아니라는 거죠.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이 오히려 사람의 소화효소에 더 잘 소화가 되고 흡수율도 높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소를 보면 굉장히 근육질인데도 풀을 먹고 살잖아요.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이 유인원들을 봐도 굉장한 근육질입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어서 근육질을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풀을 먹거나 과일을 먹고도 근육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근육이 형성된다, 이 개념보다 내가 어떤 것을 먹었을 때 그 음식에 담겨있는 단백질과 함께 이 단백질이 비타민, 미네랄, 여러 효소들을 만나서 대사가 됐을 때 근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사람이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만 또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은 동물성만 드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식물성을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고기의 경우에는 정말 방목해서 자란 소의 목초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환경에서 대부분은 공장식 축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 항생제 문제, 또 지나친 성장 호르몬의 문제로 인한 조숙증, 그리고 암세포가 커진다거나 이러한 부작용도 같이 옵니다. 이 동물들이 대부분 또 항생제를 맞을 수준이 됐다는 것은 몸에 염증이 많다는 뜻이에요. 염증이 많은 동물의 살코기를 먹는 것이 과연 건강할까? 이것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밝혀진 내용인데요. 똑같은 쥐에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 물질을 투여한 후에 암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먼저 동물성 단백질의 5%와 20%를 급여했을 때 5% 정도는 암이 생기지 않았는데 20% 정도 급여한 후부터는 마우스 실험에서 암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20%인데도 식물성 단백질을 줬을 때는 마우스에게 암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발암 물질이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은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안전한 식물성 단백질을 우선적으로 섭취를 하고 동물성 단백질은 5에서 10% 이내로 소량 섭취하시는 것이 더 건강에 이롭습니다.